자, 또 시작을 해 보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의 Let's Get It 뽕. 자, 우리 교재 12쪽. 자,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을 할 건데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12쪽. 우리 노란 교재. 자, 12쪽입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어. 별의 탄생.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했었나요? 선생님 뭐 이거 되게 지금도 많이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뭔 얘기냐면, 자, 진짜 별이 탄생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아시지? 원래 별이라는 건 태양 같은 애들이 별이죠. 지구는 별이냐 안 별이 많이 사다. 지구는 별이냐 아니냐?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이유는 수생용을 안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 수고이 훌륭해. 스바라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하냐면 빛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별이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합시다. 자, 이제 빅뱅이 됐어. 그럼 자, 봐봐. 나 한번 바라봐. 자, 빅뱅 되자마자 자, 태양 같은 별이 짠짠하고 나타났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진 이런 입자들이 온 우주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거야. 내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수소나 헬륨 같은 입자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온 우주에 수소나 헬륨들이 정말 홀고르게 퍼져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입자들도 여러분 질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또 빅뱅 하면서 얘네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쨌건 입자끼리 부딪히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중력 때문에 뭉치기도 하고 아니면 부딪히면서 서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주에 떠 있는 여러 가지 다 먼지나 티끌 이런 입자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그냥 성간 물질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런 성간 물질들이 우주에 균일하게 분포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떤 데는 좀 모여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좀 흐트러져 있고 어떤 데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내 말 이해됐냐?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유독 좀 많이 모여 있는 곳, 많이 모여 있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밀도가 큰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어쨌건 모이기 시작을 할 거야. 왜 그랬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내가 중력에 대한 내용을 잠깐 했었나? 너나 선생님 예전에 기억나냐? 중력은 내가 있댔니 없댔니? 선생님이 자 내가 좀 과학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정우야 중력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은 이런 표정을 줘요. 저 새끼가 당연히 중력이 있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내 눈빛을 보니까 씨발 중력이 없나? 아닌데 중력은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했어? 뭐야 그럼 중력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요. 아 내가 얘기해줬지 그치? 안 해줬어? 여기엔 있어? 그럼 어디에 없는데? 우주에 없어? 원래 중력은 없어요. 여기도 없어. 원래는 중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에?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블랙홀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 다 개구랍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중력이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지구에서는 이 중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중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과과정상 있는 내용을 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성간물질이 유독 뭉쳐있는 애들이 이제 중력이 생겨. 왜냐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10개, 100개, 1000개가 되면 얘네가 엄청나게 큰 질량 덩어리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 중력은 당연히 질량이 셀수록 크잖아요. 그렇죠? 들어봤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세기 때문에 당연히 뭉쳐있는 애들이 더 많은 애들을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밀도가 큰 곳에서 얘네가 뭉치고 뭉치다 보면 이 주위의 거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 그림 이해되니? 주변부는 허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얘네가 뭉치게 될 거란 얘기야.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입자들은 다 뭐하고 뭘로 돼 있을까? 여기 처음에 자 우리의 우주 초기야. 우주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성간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하고 헬륨이었어. 그러면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물질은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인 거야. 제 말 이해되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해 안 된다는 뜻인가? 이해돼? 하나 물어봐야 된다. 시아 이해되니? 너나 이해돼? 아, 너 보기 끄덕였구나. 이해돼? 정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뭉쳐있는 이 덩어리는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예상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을까? 정호야. 그치? 12대 1쯤 됐겠지? 개수비가 약 12대 1쯤 됐어. 그래서 여기 내부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 입자 덩어리가 됐을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이 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태양 겁나 크지? 자, 태양은 우주로 봤을 때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태양은 작은 별이에요. 태양보다 100배 이상 큰 애도 엄청 많다.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이 수소하고 헬륨으로 막 뭉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뭉쳤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낑겨있는 수소나 헬륨들은 어떨까?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받았겠다. 즉 여기 내부는 다시 한번 여기 내부는 당연히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점점점 도달하게 될 거야. 상황 이해되냐? 그때 눌리고 있던 애들이 더 이상 눌리지 못하고 폭발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자 수소보다 헬륨이 4배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게 먼저 터졌을까? 무거운 게 먼저 터졌을까? 나는 수업 스타일이 별로 나랑 니들랑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니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수업 듣기를 원해? 내가 좋은 인강 소개해 줄까? 이 책 그대로 그 강혜신 선생님이 있어 이투스에 네. 자 그래서 무거운 애들보다는요 가벼운 애가 더 먼저 터졌을 거야. 그러면 자 수소보다 헬륨이 무거운 거니까 누가 터졌을까? 수소가 터졌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수소가 터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소 터지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살짝 자 우리 과정 잠깐 다시 이해를 할게요. 자 빅뱅이 되고 온 우주에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이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 모여 있는 이런 입자들이 결국 질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 중력 때문에 모이고 덩치를 키워 나갔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다가 내부에서 수소나 헬륨이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그 다음에 힘을 받으니까 폭발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그 폭발을 뭐라 부른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소가 헬륨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원자 종류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맞습니다. 얘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얘 양성자 하나 있는 거야. 얘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얘 양성자 2개 있는 거야. 선생님 뭐 양성자 하나 더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해서 수소가 폭발한 거야. 핵융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 원자 핵이 수소 핵융합이다 여러분. 수소 원자 폭발 아니야. 수소 원자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4개가 모여서
폭발 일으키면서 얘로 변신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이면 헬륨 원자핵 1개가 됩니다. 이때 질량의 변화가 생겨. 잘 보시면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로 구성된 건데 얘네가 4개가 있어. 그 다음 얘는 양성자 2개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중성자 2개로도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4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는 질량 변화 없는 거 아닌가요? 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계산하지 않지만 여기에 사실 질량수가 1.000 1 이런 식으로 원래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들어. 얘네 4개의 전체 질량하고 얘네 4개의 전체 질량을 비교를 해보시면 얘네 4개의 질량이 좀 더 큽니다. 지금 말 이해되냐? 나는 이거를 니네를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 중이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처음에 태양 같은 별이 만들어지려면 입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야. 그런 입자들 우리가 보통 성간물질이라고 부를 거거든. 막 모이다 보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게 뭔데요?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야. 이때 4개의 수소 원자핵하고 1개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해 보시면 요 4개의 질량이 더 커. 1개의 질량이 더 작아.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자, 니네 지금 방금 엄청나게 잃어버렸어. 질량은 절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배웠냐? 변할 수 있다 배웠냐? 질량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을 비교해 보시면 얘가 질량이 더 커. 그럼 질량이 큰 데에서 질량이 작은 쪽으로 갔어. 질량이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야. 이 줄어든 질량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폭발되는 거야. 즉 니네가 지금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 태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나오고 있죠. 태양 내부에서 지금 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변화하는데 아주 조금 변하거든요. 0.0000001g 변할까 말까 하는데 그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에너지는 mc 스퀘어. 이거 한번 들어봤어? 이 정도 공식 한번 들어봤죠? 아인슈타인이 자 E는 mc 스퀘어. 자, 요 m이 뭐냐면 줄어든 질량이야. 0.0000001g 줄어들었어. 그거를 m 질량 변화. 얘 m이 질량 결선? 변화량. 자, 질량 변화라고 합시다. 선생님 c 제곱인데 c가 뭔데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c는 빛의 속도예요. 우리 알죠? 빛 속도. 그러니까 3억 km/s인가? 초당 3억 km인가? 30만 km인가?를 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질량이 0.0000001g이 만약에 감소해도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곱한 게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 그 상황이 바로 별의 탄생 순간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야, 별의 탄생 순간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여기만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질문 됐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량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 딱 한 개를 제외하고 뭐 에너지로 변화할 때는 우리가 질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절대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냐? 책 잠깐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쪽입니다. 자 12쪽 맨 위에 별의 탄생. 자 별이 탄생하는 곳 성간 물질인 가스나 여러가지 입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성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뭉쳐있는 게 구름처럼 보여서 성운이라는 말을 쓰. 아 맞다.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구나. 3학년 2학기 배우잖아 이거 그지? 그렇죠? 이제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성간물질을 보시면 자 별과 별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뭐 수소나 헬륨이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게 구름처럼 보이는 걸 성운이라고 부른대요. 자 별의 탄생 과정 볼게요. 자 먼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성운이 형성이 된대. 맞냐? 성운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터지기 시작을 할 거야. 그 과정을 원시별 형성을 한 다음에 별의 탄생까지 갔다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니? 맞냐? 질문.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봐봐. 자 하나만 하고 잠깐 볼게. 자 그러면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 별이 작동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핵심이겠죠? 맞나?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죠? 별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요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폭발이니까 얘네를 계속 밀어낸단 말이야. 근데 태양의 크기가 커져? 정이야. 태양의 크기가 커지냐 일정하냐? 태양의 크기 일정해요. 자,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얘가 터지고 있어.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보면 커지지 않는다고. 왜? 얘를 잡아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바깥으로 키우는 힘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를 거고, 두 번째는 얘네가 처음에 모일 때 마치 위치 에너지 감소하듯이 에너지가 방출된 게 있거든요. 우리가 걔네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쪽의 맨 밑에 보시면 자 원시별과 별의 에너지원,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자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실제 별의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라는 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한 요 별,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죠? 잘 하셨다가 다음 내용 할게요. 오케이?